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취업지원실 전문상담사 한지은입니다. 풀풀데이 고학년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풀데이는 진로 탐색부터 입사 지원까지 다 전반적으로 훑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2020년 채용 트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역량과 수시 채용은 꾸준히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2020년 채용 트렌드에 넣은 이유는요,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채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화나 화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법을 미리 연습해 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진로를 정할 때에도, 기업에 지원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표가 나오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나, 직무, 산업, 기업 분석, 잘하면 된다. 요 4가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 분석은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해야지만 필요 역량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고요. 산업과 기업 분석을 제대로 했을 때 그 기업과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할 수 있고요. 이게 곧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의 설득력이 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나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나는요, 직업 가치관, 그리고 직업 흥미, 그리고 적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탐구해야 하는데요. 적성은 사실 이 심리검사로 알기는 어려워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한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직업 가치관과 직업 흥미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사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치관 검사는 워크넷에서 실시할 수 있고요. 그 결과표를 가지고 취업지원실에 방문하시면 상담 선생님이 그 결과를 해석해 드립니다. 이 직업가치관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직업가치관이 일치한다면 흥미가 조금 맞지 않아도 그 일을 참고 계속하시는 현업의 10년, 20년 차를 제가 상담 중에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역으로 흥미와 적성은 굉장히 잘 맞는데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10년, 20년 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내 가치관이 어디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직업 선호도 검사 L형과 S형은 직업 흥미를 측정하는 겁니다. 흥미는 계속 변해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은요, 긴 거예요. S형은 짧은 거고. 자, L형을 추천드려요. 60분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 3, 40분 정도 걸리고요. 개인의 흥미 유형뿐만 아니라 성격과 생활사 검사를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석지를 갖고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 선생님들이 좀 더 심도 깊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파악해 봅시다. 앞으로 알려드리는 도구들은요,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활용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을 택일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생 곡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에는 2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성취 빨간색, 관계 파란색으로. 자, 성취 볼게요. 빨간색, 초중고 때는 그냥 평이한 그 성취를 보였는데, 대학 1학년 때 휙 올라갔어요. 전공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성취 점수를 조금 높게 줬는데, 1학년 하반기 때 내려갔죠. 흥미와 적성은 다르구나. 나는 안 맞는가 봐. 전공이랑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휙 올라갔죠. 자, 이거는 내가 대외 활동을 해봤는데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내가 전공이랑 잘 맞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 인생이 처음으로 성취를 느낀 거예요. 자, 그리고 4학년 때 또 올라갔어요. 1, 2학년 때 안 됐던 학점을 조금 복구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만의 요 성취 그래프를 그려보시고요. 요 파란색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든 조원들을 만나서 조별과제를 하면서 흑역사를 찍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그래프가 확 내려갔죠. 근데 그때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컨트롤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람들은 성공한 거에서도 되게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에서 더 많은 걸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또 면접이나 자소서에 이용하시면 좋겠죠. 또 다른 툴은요, 나의 경험 정리 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엑셀로 만들면 편하시고요. 자, 사례명, 투땡 커피숍 아르바이트 했을 때, 자, 주제는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했어요. 자, 잘한 점, 판매 전략 짰고 능동성 발휘했어요. 배운 점은 없으면 비워두시면 되고요. 잘한 점과 배운 점 둘 중에 하나를 써주셔도 됩니다. 스타란 무엇일까요?
스타 기법은요, 여러분들의 사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툴입니다. 시츄에이션, 상황, 태스크, 역할, 액션, 행동, 리절트, 결과. 자, 이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각시키고 많이 쓰셔야 할 거는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액션,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상황과 역할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겠죠? 짧게 한두 줄 정도로 간단히 써주시고요. 리절트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이시기 때문에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은데 행동은 좋은 사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L로 바꿔서 러닝, 배운 점으로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상황, 투땡 커피숍 아르바이트에서 주문이 밀려서 손님을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태스크, 나의 역할,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매니저님께 정중히 제안 들어서 업무 분장 허락을 맡았어요. 액션, 구체적으로 작성했죠? 1번, 극장 안에 있는 커피숍이었으므로 영화 시간표를 받아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파악, 업무 집중 시간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포스 음료제도 설거지 아웃으로 분류해서 업무 집중 시간에는 그 일만 하도록 분업화했어요. 자리 비우지 말자는 지침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제도 도입 전에는 1시간 6만 원대 판매액이었는데 도입 후 1시간대 10만 원으로 판매 매출액이 상승해서 매니저님께 칭찬받았어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써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실제로 그 롯데마트 영업관리에 합격한 사람의 사례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장점이 뭐냐면 자소서나 면접 때 근거 사례를 찾느라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돌려막기 계속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한 번 고생하시면 나중에 되게 편합니다. 이제 나에 대한 이해는 다 끝났습니다. 직무랑 기업 탐색 시작할게요. 표는 기업의 그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직무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이름, 기획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경영기획과 상품기획이 하는 일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 그 채용 공고에 업무 상세 내용을 보면 이게 경영기획인지 상품기획인지는 알고 쓰셔야 하기 때문에 이 표를 제시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다 이 표대로 그 조직도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그 기업의 업무 흐름과 직무를 파악하는 데에만 사용하세요. 자, 회사는 크게 스텝 부서와 메인 부서로 나뉩니다. 스태프 부서는 회사를 쉽게 얘기해서 회사를 관리하는 부서, 메인 부서는 돈을 버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TO는 스텝이 많겠어요? 메인이 많겠어요? 당연히 돈을 버는 메인이 많겠죠. 특히나 신입, 경력이 없는 신입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부서 중에 영업지원 영업관리 부서가 탁월하게 많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이 경영기획과 상품기획의 특성을 볼까요? 똑같은 기획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티스트 한 명당 20명에서 25명 정도의 맨파워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 앨범의 컨셉을 기획한다던가 의상 컨셉을 기획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기획하는 아티스트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메인의 상품 기획이 되겠고요. 스텝의 경영 기획은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A그룹이 잘못됐어요.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를 누가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어떤 이제 상품군이 또 먹여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야, 그렇다면 우리 연예인에만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콘텐츠 1팀은 연예인을 이제 기획하는 업무를 시키고 콘텐츠 2팀을 신설해서 경력이 있는 PD나 작가군을 영입한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아티스트가 조금 이제 수익이 적어지더라도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짜는 경영기획 파트. 여기 확실히 신입은 안 뽑겠죠. 신입은 보통 이제 그 여기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대외비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로 한두 명 정도 똑똑한 친구들로만 뽑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상품계 홍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메인의 상품 홍보와 스태프의 홍보 PR도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또 예로 들자면 상품 홍보는 그 연예인을 홍보하는 방안, 그리고 연예인 그 상품 기획을 할 때 그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팀이잖아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팅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홍보 방안을 이제 작성하고 기획하고 회사 내에서 대외 업체들이랑 조율하는 역할을 이제 상품 홍보팀이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인 홍보 실행은 대행사에 맡기는 형태가 됩니다. 인하우스 홍보팀의 특징은
기획까지만 참여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물론 일부 회사들은 실행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스태프 부서의 홍보팀, PR팀은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메인의 상품 홍보는 아티스트로 홍보한다면 스태프는 이런 거예요. 그 아티스트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뭐 이렇게 좀 막말 논란 이런 걸로 무리를 빚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언론 방어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홍보 PR팀, 스텝의 홍보 PR팀은 대부분 기업의 이미지, CSR이랑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언론사 대응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 출신들을 선호하고요. 기자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판이하게 원하는 역량이 다르죠. 자, 이제 경영 지원 업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염두하시는 직무 중에 하나죠. 경영 기획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판이하게 다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지원은 회계자금 총무 인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 네 파트가 다른 부서로 나뉘어져 있고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회계자금 총무 인사를 한 사람이 같이 담당하거나 한 부서에서 같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짚어볼까요? 경영지원의 총무가 이제 내부 자원들을, 자산을 이제 구매하는 업무. 예를 들어 뭐 책상들을 뭐 다시 맞춘다던가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된다면 메인의 구매팀도 또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책상을 구매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메인은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뭐 핸드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합쳐진 형태도 있고요. 경영지원의 총무랑 구매랑 합쳐진 형태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업지원, 영업관리 뭐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요. 영업은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그 회사가 B2B 영업을 하느냐, B2C 영업을 하느냐, 회사의 영업 형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 영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요. 제일 많이 신입을 뽑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마케팅 신입 잘 안 뽑잖아요. 그 이유가 영업직으로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산업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마케팅팀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인하우스 마케팅보다는 대행사에서 활동했던 그 마케터들을 인하우스로 영입하는 경우, 그래서 마케터는 경력을 많이 뽑는 거예요. 근데 영업지원,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전략적인, 수치적인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하여서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 B2B나 B2C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업 사원들끼리 혹은 이제 MD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신 일반적인 세일즈와는 다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영업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덜 수 있습니다. 각 직무에 대한 회사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했다면 이 직무에 맞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역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량이 있어요?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식과 능력과 태도, KSA,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그죠? 이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뽑아내셔야 돼요. 혹은 가치, 신념, 성격, 특성들. 그리고 그 더 밑에 있는 내가 이 직무를 하고 싶은 동기 혹은 사명감. 이런 것들이 행동에 묻어나올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행동만 설명을 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태도가 무엇인가,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핵심 역량을 먼저 파악을 하시려면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한 단어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영업력이요, 설득력이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국 지원자의 두 가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일 좀 잘하나? 이 사람 인성은 어떻지? 자, 그렇다면 협업 역량과 직무 역량은 이 사람 일 좀 잘하겠구나를 파악하는 거고요. 공통 역량은 인성. 이 사람 태도 좀 됐네. 자, 인성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공통 역량을 정리해 본 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역량들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내가 있는 이 항목들 중에 있는 사례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뭐 대인관계 형성력, 팀워크, 문제 해결,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이렇게 이제 한정된 윤리의식 기준 한정된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도표 분석 작성 능력이라든가 수리 능력 중에 기초 통계 능력이라든가 연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없는 경험들이에요. 혹은 뭐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재발 방지 노력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이요. 기존에 있던 사례들 중에 아마 부족한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보기술 활용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나 IT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활용해 본 거나 아니면 정보를 수집해 본 경험들은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에 지원하시든 어떤 직무에 지원하시든 필요한 공통 역량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하실 수 있을까요? 단기 아르바이트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시장 조사를 할 때에 뭐 아르바이트 보조할 사람을 뽑는다라든가 뭐 보조 연구원 뽑는다라든가 자, 이런 일들을 지원하실 수도 있겠고 기업 서포터즈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회 활동이라든가 동아리에서 대외 활동 나가본 뭐 공모전을 나갔을 때라든가 여러분들이 통계를 찾아보고 분석해본 경험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 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앞서 살펴봤던 기업 구조에서 경영기획, 경영지원, 홍보, 이거 메인인가요? 스텝인가요? 맞습니다. 스텝 부서입니다. 자, 요 녹색 네모가 하는 일이고요. 보라색 네모가 지식, 스킬, 태도, 곧 핵심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파악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에서 더 덧붙여서 여러분만의 역량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는 필요하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이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핵심 역량, 특히 보라색 핵심 역량과 녹색의 하는 일들은요. 앞으로 뒤에 이제 알려드릴 직무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들만의 역량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생산기술 직군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생산관리, 품질관리는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산업에 따른 그 필요 전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IT 직군 같은 경우는요.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학점을 가지고 취업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학점도 이제 좋은 기업에 가려면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포트폴리오, 내가 얼마만큼 맨 땅에 헤딩해서 구글링 해가면서 그 분야를 깊이 파봤느냐. 이거는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막막한 곳에서 시작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전공자인데 내가 IT 직군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4학년 2학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 국비 교육이 있습니다. 국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두 무료고요. 자, 이 교육들을 들어서 해당 분야로 취업하신 충분히 훌륭한 선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선 자료들을 더 어떻게 풍성하게 조사해야 되나요? 자,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브런치라는 사이트 추천드릴게요. 네이버에 브런치라고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마케터다 해서 글을 땅땅땅 마케터 치시면 현직 마케터들이 쓰신 이야기나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현직 마케터들이 내가 공부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현재 마케팅의 흐름이 이렇구나. 나는 이런 걸 잘해야겠구나. 자연스럽게 핵심 역량을 파악하게 됩니다. 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 구글링, 유튜브 활용하세요. 실제로 기업에서도요, 막히는 부분, 코딩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여전히 구글링을 활용한다고 해요. 자, 이 자료는요, 아주 간략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각 분야별로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용하면 좋고요. 초반에 이용하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기업이 아닌 사기업 가시는 분들도 ACS는 한번 들어가 보실 법해요. 왜냐하면 직무에 대해서 분석한 정확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들 한 번씩 훑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선배나 지인을 직접 직무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묻는 거는 막 복지가 어때요? 야근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직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회사 내에서는, 회사 외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나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자, 중요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도 저희 취업전실의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일단 자료와 프로그램 두 가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 취업전실 홈페이지 가시면 졸업생 취업수기라고 되어 있어서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선배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취업을 했는지, 학창시절은 어떠했는지, 지금 회사는 어떠한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혹은 인터넷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졸업자 취업 멘토링 코너도 있고요. 또 CEO 파워 특강 같은 경우는
그 현직에 계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오셔서 인사팀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제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은요, 산업과 함께 분석해야 됩니다. 기업 비전, 전략, 사업 규모, 사업 부문, 주요 상품 및 브랜드, 이쪽이 중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파악하려면요, 업계 협회, 대표자 회사명으로 검색하거나 산업 동향으로 살펴도 됩니다. 구글링 하세요. 회사의 소식지, 업계 박람회에 직접 발로 뛰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직자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기업 홈페이지 하단 협력사 및 관계 회사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까지 같이 파악하시면 조금 더 깊은 기업 분석이 됩니다. 기업정보사냥, 이 사이트들 확인하시면서 파악해 보시고요. 특히 5번 다트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자, 다트는요, 희망기업의 1년에서 3년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면 됩니다.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 체크하시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2번 사업의 내용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취업지원실 상담 신청해 주세요. 기업 홈페이지도 활용해보세요. IR 자료에 집중해주세요. 기업 내부에서 주주들 대상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홍보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 방향이랑 잘 맞아서 향후 이런 방향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뭐 이런. 그래서 세부 내용, 사업 방향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사내 월간 분기 소식과 관련된 글에 집중해주시고요. 구글링에서 특히 구글 알림이라는 기능 활용해보세요. 관심 기업을 키워드 설정해 놓으시면요. 예를 들어 옆에 CJ ENM이라고 치면 매일매일 CJ ENM에 대한 기사를 소팅해서 내 메일로 쏴줘요. 이거 6개월치만 있어도 다른 지원자들이랑 차별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레딧잡이라는 사이트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기업명을 치시면은요, 평균 연봉은 기본이고요. 입사, 퇴사 몇 명 했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1인당 매출액, 그러니까 생산성을 파악하기 유용한 거죠. 총 매출액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인원 대비 총 매출액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떠한가, 매출액 대비 임금 비율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하실 수 있어서 좋고요. 맨 밑에 내려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기사들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플래닛은 유저 컨텐츠예요. 걸러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5년 전만 해도 별점이 2.3이었는데 지금 3.2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걸러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면접 후기들에서 질문들 보시고요. 회사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 회사가 뭐 좀 활발한 분위기이다, 좀 안정적인 사람들을 원한다, 뭐 이런 평들은 좀 일반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경영진이 너무 보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느 기업에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걸러서 보시면 됩니다. 직무와 기업 탐색, 산업 탐색은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정보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하시는 것, 구글 알림이 추천드렸죠. 자, 기업의 재무지표 같은 거 추중하기보다 조직 구성도와 직무 내용에 초점 맞춰주세요. 그 산업 이슈에 기업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뭐 현대자동차가 뭐 지금 약간 적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원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자, 회사가 속한 산업군의 발전 가능성, 최신 동향에 늘 귀를 기울일 것 잊지 마세요. 입사지원서와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자소서와 면접에 녹여내셔야 돼요. 나의 적성과 흥미, 역량, 경험을 파악하는 것. 네, 자기 분석입니다.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것, 직무 분석이죠. 그렇다면 나 일 잘해 어필하는 거는 뭘 해야 될까요? 직무 역량을 알아야겠죠? 자, 그 업종에서 관심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나? 기업 분석입니다. 자소서 시작할게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소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마케팅 도구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면접을 볼까 말까 결정하는 도구이고 또 면접 질문의 기본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역량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공기업의 자소서입니다. 자, 경력 또는 경험 사항 4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 담당 업무 경험 내용을 직무 기술서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및 경험기술서는요, 서술식으로 쓰기보다는 항목별로 쓰시고요. 구체적으로 직무 영역,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를 따로따로 별도로 써주세요. 자, NCS 기반 자기소개서 질문 내용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3번,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조직하여 활용해 본 경험. 자, 이렇게 직무에 맞춰서 이 산업과 직무 특성에 맞춰서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질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공기업과의 차이점은 학교와 부전공, 전공, 학점을 입력하는 란이 있다는 겁니다. 기반 채용 자소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도 어려운데 가로해놓고 설정한 목표, 수립 과정, 목표 달성 가능성, 뭐 장애물, 그때 감정, 생각, 노력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자, 여기에서 물어본 것들은 다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례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나에 대한 탐색에서 경험 정리 시트를 작성해 보라고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설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들 꾸며 쓰신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어느 정도의 포장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외활동 하실 때부터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염두하시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염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대외활동을 할 때 어떻게 좀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뭐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더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는지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하시면서 대외활동들 쌓아보세요.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또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요. 사례가 없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자기 경험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만 있을 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 해보셨는데 나는 사례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사례가 튀지 않아도 됩니다. 우수성보다는 그 직무와 적합하게 잘 맞느냐에 초점을 두고 작성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희망 기업과 직군의 요구 역량을 파악하는 것, 기업과 직무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거 서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 대한 탐색에서 내 핵심 역량들, 내 경험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종합한 다음에 양식에 맞게 매력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말이 쉽지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막막하신 부분 그대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면접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면접은 대화다 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은 발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읊는 곳이 아니고요. 면접관이랑 대화를 하러 간 거예요. 면접관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매력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에는 정신적, 시각적, 행동적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서류에 작성한 이미지로 보여져야 합니다. 매력적인 대화를 위한 두 번째 화술입니다. 남자는 미음, 여자는 소름이 경쾌합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경쾌하게 이야기하시고요. 편안한 자세, 밝은 표정, 쿠션 언어, 유머, 칭찬, 긍정적인 언어. 자,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갑자기 막 연습하셔가지고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게 배어있는 분들의 자연스러움은 따라잡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미리 염두하시면서 하나둘씩 연습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접 복장도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말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하시죠? 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게 면접 복장의 기본입니다. 면접 복장은요, 너무 변칙을 두지 마세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와라, 면접 정장을 금지한다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무난한 블랙 앤 화이트로 꾸미시는 게 좋고요. 화려한 네일아트, 화장, 뭐 볼드한 액세서리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면접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을 할 거예요. 팀워크 역량을 평가할 건데요. 이게 경험 면접과 상업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으로 출제되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팀워크 역량을 면접관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험 면접에선 어떻게 물어보는지 질문을 볼까요? 가장 최근에 혼자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본인의 경험 내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네모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특히나 놓치면 안 될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똑같이 팀워크 역량을 묻는데요. 상황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회사의 팀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가보니 팀원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서로 말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팀 업무 중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답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에 경험 면접과는 달라야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정해서 대답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해결을 위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파악했으며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사용했는지를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팀워크를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묻는다면 발표 주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업무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 3가지만 정리하여 발표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 혹은 뭐 기간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적정한 시간을 주고 내가 발표 자료를 만든 다음에 몇 분 정도 발표하세요. 그럼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요. 근데 사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직무와 그 산업에 관련된 문제로 구성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뭐 기획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공계 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자, 이런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프레젠테이션 스킬,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뭐 지원제도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들 잘 파악해 놓으세요. 요즘은 토론 면접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자, 질문의 예시를 볼게요. 자, 뭐 솔로 이코노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전통시장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토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도는요.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토의하는 거고요. 의사소통 능력, 분석력,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자 함이에요. 자, 여기 3번째 코드 보시면 대인관계 협력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력적 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상대를 까내리면 안 돼요. 상대를 낮게 봄으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는요. 조금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금방 관찰이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그런 친구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세요. 자, 이 질문들은요. 갑자기 면접이 잡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비해 가셔야 될 7가지입니다. 얘네들이 갖춰져 있고 앞에 내 경험 정리와 직무에 대한 파악만 잘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면접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답변은요. 앞서 경험정리 시트에서 스타 기법 설명드렸었죠. 내 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내 경험을 설명할 때는 무조건 스타를 이용하시고요. 2갈식으로 답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답변의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변 먼저 결론부터 빡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웃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자신감 있게 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진로부터 취업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넓고 얇게 여러 가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상담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오늘도 힘써 취업에 열중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